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정욱 전문가님과는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체크해 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김선은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 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FOMC 회의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금리 동결로 결정이 났습니다. 전반적으로 비둘기파적인 그 발언들이 나와주면서 향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낮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미국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치였고 우리 증시도 강하게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 또 코스닥이 4%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나 외국인들이 9거래일 만에 물량을 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지금 시점 반등 조짐으로 볼 수 있을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좀 강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오늘의 한 줄 시황평 해주실까요? 네, FOMC 회의 금리 동결의 시장 반등 이렇게 짧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글쎄요, 지금 시장이 또 급반등이 나오니까 다들 또 환호하는 또 분위기로 가고 있죠. 물론 뭐 저도 금리 동결에 의한 상승이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좀 간만에 좀 마음 편하게 시장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금리가 동결이 됐고, 뭐 12월 달에도 한 번 더 남아있긴 한데, 뭐 어제 나왔었던 지표 발표들도 좀 봤었는데, 제조 PMI 이런 거 좀 봤었을 때는 조금 경기 침체 우려감이 있을 정도로 좀 낮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다는 점에서 미국도 일단은 이제 물가 상승이 추가적으로 더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좀 보고 있고요. 유가도 어느 정도 80불대 초반까지 내려오는 모습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뭐 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한 번 정도 더 남아있기 때문에 기간적으로는 아직은 뭐 안심을 하기 이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이렇게 봤었을 때 이렇게 됐었을 때 이제 시장이 어디까지 반등을 줄 것인가 이게 좀 관건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차트적인 면에서 한번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크게 좀 하락상이 3번 정도 있었다라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락에서는 뭐 한 19% 정도 하락한 이후에 뭐 13%, 14% 이렇게 좀 반등을 했고, 역시나 두 번째 하락에서도 20% 정도 하락을 한 이후에 16% 정도 상승이 좀 나왔고요. 또 역시나 또 고점 대비해서 20%, 21% 정도 빠졌을 때 14%, 15%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기준에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제가 730포인트? 이 정도가 한 21% 정도 하락이 나온다라고 좀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 좀 드렸었던 게 예전에 지수 흐름을 좀 봤었을 때도 지수가 20% 이상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그 자리에서는 일단 반등이 좀 나오고 요걸 이제 가까이 한번 좀 보시면은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락 이후에 이렇게 저점을 어느 정도 확인한 이후에 좀 반등이 나오고 이 반등의 시점, 크게 상승하는 시점을 좀 봤었을 때 21선 자리 위에 안착을 했었을 때 크게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본격적인 상승장은 일단 21선 자리를 안착한 이후에 나온다. 여기서뿐만 아니에요. 작년에 나왔었던 하락 이후의 반등장은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락한 이후에 바닥을 2번 정도 확인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21선 자리를 안착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상승장이 나왔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락장 이후에도 역시나 바닥을 2번 정도 확인한 이후에 21선 자리에 안착하고 나서 상승장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좀 따졌을 때 지금 오늘 상승은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에요. 이거는 바닥을 한번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신호가 될 수 있는 캔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 21선 자리를 봤었을 때는 우하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한 번에 조정은 더 나올 수 있다. 여기서 21선 자리 부근에서 올라왔다가 좀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제가 계산했었던 반등폭을 한 14%, 15%로 계산하게 되면은 한 840까지는 나올 수 있거든요. 840에서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850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안심하고 좀 기다려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21선 자리 부근에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해도 한 번 정도 더 상승은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의 바닥보다는 다시 한번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21선 자리 안착이 돼야지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큰 반등장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뭐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뭐 여기서 오늘 반등했는데 뭐 올라간 종목들 다 매도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아닙니다. 예,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한데 지난 흐름을 좀 봤었을 때는 아마 내일 정도 21선 자리와 만나는 지점이 좀 생길 텐데, 그런 구간, 특히 또 금요일이다 보니까 또 상승했었던 물량, 또 주말에 대한 리스크 이런 걸 봤었을 때는 일단 윗꼬리 달고 좀 내려오거나 아니면은 갭상승한 이후에 뭐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상승했었을 때 뭐 일단 갖고 계셨던 수익 나신 종목들은 일단 어느 정도 현금만 해두셔도 된다. 뭐 전량을 매도하시진 않더라도 비중에 종목당 들어간 뭐 한 100만 원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 한 30만 원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거나 아니면 또 그 평단가 정도 왔었을 때 한 30% 정도는 현금을 해두시고요. 일단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장을 좀 노리시거나 21선 자리 위에 지수가 안착했었을 때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럴 때 물량을 좀 담아 보시는 게 좋고, 뭐 장중에 그렇게 빠르게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일단은 천천히 시장을 좀 보시면서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만약에 지금 지수 상황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어디서 좀 전체적으로 좀 시장이 조정을 또 나올지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노란석방 들어오시면 제가 이런 시황에 대해서 매일 또 체크해 드리고 있고 분석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전반적으로 다 시장 종목들이 좀 좋기 때문에 뭐 보유하신 종목들은 추가적인 내일 정도까지는 괜찮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아마 상승하는 업종이나 테마는 추가적으로 또 상승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오후장에 같이 한번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수 자체가 바닥을 만들었다라고 보여지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을 해준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을 기준으로 해서 840까지 올라준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지 여부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21선 자체가 좀 아직이다라는 모습이 잡혀지기 때문에 금종우 전문가님과 자세한 지수 흐름들 체크해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금종욱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섹터들 분석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더 크게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퀄컴이 3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불황이 끝난 것인가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반도체 업황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해 주실까요? 네, 기존의 이제 반도체 업종들이 좀 상승이 나왔을 때는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뭐 이오테크닉스 뭐 이런 대형주 위주 HBM 쪽으로 상승이 좀 나아졌다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 반도체 소부장 쪽, 이쪽이 좀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소외가 많이 됐었던 부분도 있고, 또 시총이 상대적으로 좀 낮기 때문에 자금이 적은 자금으로도 크게 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량 가격이 또 2년 만에 반등을 했다라고 하죠. 메모리 업황에 대한 뭐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한 이틀 전만 해도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한 AI 반도체 수출 제한 때문에 반도체 업종이 그렇게 또 좋지 못한다라고 분석도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이게 굉장히 뉴스에 의해서 분위기가 바뀌는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오늘은 좋은 뉴스가 나오더라도 또 내일이나 뭐 다음 주 돼서 어떤 기사에 의해서 아니면 뭐 정책에 의해서 좀 밀릴 수도 있는 게 이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그래도 좋은 흐름으로 거래 대금도 좀 들어와 주면서 상승이 좀 나와줬다면 아직까지는 저는 뭐 HBM 쪽은 뭐 여전히 좋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뭐 이걸 좀 끝까지 끌고 가기에는 좀 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뭐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오늘 제주 반도체가 22% 정도 상승이 좀 나와줬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 반도체라든지 뭐 IMT, 뭐 퓨릿 상승률이 좀 높은 종목 위주로 좀 말씀 좀 드리는 건데 일단 여러 종목들이 좀 계속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밀리지 않고 계속 버텨주기 때문에 아마 오늘 오후장 평소 같았으면 이제 오후장에 차익 실현 많이 나올 텐데 오늘 같은 경우는 소소항이나 지금 뭐 거래량을 좀 봤었을 때는 뭐 오후장에도 그렇게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아요. 시장 자체 분위기가. 근데 일단 종목들 봤었을 때는 일단 이런 제주 반도체 반도체 소부장 쪽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 끌고 가야 될 장기로 봐야 될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올라갈 때마다 차익 실현 좀 나올 수 있고 수익도 좀 실현해 주셨으면 좋겠고 뭐 차트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말씀 좀 드릴 텐데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제주 반도체를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직전에 이런 매물대가 있는 구간들이 있을 겁니다. 대략적으로 한 5,250원에서 5,500원 정도가 되겠네요. 직접 고점 구간이겠죠. 이런 구간들이 왔었을 때 아마 넘지 못하고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도 5,000원짜리부터 좀 계속 사실은 나와주고 있는데 아마 이런 종목도 움직임이 좀 많을 거예요. 다른 종목들도 예를 들면은 미래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전에 고점 구간, 이렇게 고점을 만들었던 구간 한 25,000원 정도가 되겠죠. 이런 구간에 왔었을 때 저항 매물이 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뭐 올라갈 길은 좀 많이 있지만 대략적으로 좀 짧게 봤었을 때는 직전에 21,000원 구간이죠. 직전 저항대 자리 이런 구간들을 좀 뚫지 못하고 밀리는 경우가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이제 대부분 이렇게 역별의 종목들은 직전 고점에 대한 저항 맞고 빠질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만약에 뭐 위쪽에서 오랫동안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은 보유 의견이지만 최근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반등은 저점 신호가 나와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긴 하지만 한 번 정도 더 저점 확인한 이후에 반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여기서 막 이 정고점까지 뚫고 올라가는 매수세를 좀 기다리시기보다는 일정 부분 반등 시에 현금을 좀 갖고 계셨다가 다시 한번 지수가 좀 눌리는 타이밍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런 자리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21선 자리에 안착하거나 이런 흐름을 좀 보여줬을 때 제가 예전 강의에서도 한번 8시 방송에서 강의로 좀 말씀 좀 드렸었는데 지수가 저점에서 반등하는 신호들이 있어요. 역별에서 정별로 돌아서는 이 신호들이 있는데 그런 타이밍에 한번 왔었을 때도 공략을 해보셔도 늦지 않으니까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제 상승하는 거는 좀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노려보시되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직전 고점에 와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일부라도 이제 현금화 하셨다가 조정 시 다시 한번 좀 공략을 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너무 위쪽에 계신 분들은 일단 보유하시되 한 번에 조정은 더 나올 수 있다. 이것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HBM 이 섹터가 앞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는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지금 시점에서 차트적인 부분에서는 접근하기 좀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지금의 이 역배열 차트가 정배열로 바뀌는 순간에 포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지점은 저희가 노른톡방 통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도 알아볼 텐데요. 저희가 의료 AI 관련된 섹터들 하반기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금종우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지난주에 또 루닛을 저희가 공략을 했었는데 오늘 루닛이 22% 넘는 상승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한번 다뤄볼까요? 네, 루닛이 의료 AI 중에 좀 대장주로 좀 제가 항상 강조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도 암치료 효과에 대한 예측한 연구 6건을 발표한다. 이런 기사 내용으로도 급등이 좀 나왔고요. 전반적으로 의료 AI주들의 상승이 오늘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이라든지 뭐 오늘 2차 전지도 좀 많이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좀 많이 빠졌었던 종목들로 거래 대금이 좀 몰리면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이렇게 저점 지지를 해주는 구간들 이런 자리들에서 제가 공략을 해서 수익을 좀 챙겨드리기도 했고 일단 다른 종목들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상승했었을 때 이렇게 한 번씩 눌림목을 주면서 지지해주는 종목들이 좀 있어요. 이런 종목들. 그래서 이렇게 지지가 좀 잘 나와주는 종목들이라면은 일단 뭐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은 좋은 매수 타이밍이 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미스 그때 한번 또 추천을 좀 드렸었던 종목이었고요. 뷰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뷰노도 역시나 이렇게 지지가 좀 나왔었던 구간들이 있어요. 상승했었을 때 여기서 보면은 차트를 좀 길게 놓고 보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지지했던 구간들 한번 좀 반등해서 올라갔었을 때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의료 AI 지역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타이밍을 좀 노려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뭐 한 종목 더 보면 파라사이 바이오 이 종목도 지금 신규 상장주라서 조금 차트적으로는 보기가 좀 어렵긴 한데 상장했었을 때 시초가 자리는 뭐 끼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뭐 21선 자리에 오는 종목들도 있고 아직 유닉 같은 경우에도 21선 자리를 오늘까지 좀 봐야겠지만 확실히 좀 안착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차트 이 직전 자리를 봤었을 때 아마 다음 저항대 자리가 20만 원 조금 언저리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6만 원이긴 한데 아마 17만 원, 18만 원 이렇게 올라가면서 또 차익 실현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아까 이제 반도체 업종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적용이 좀 될 겁니다. 한 번 정도의 조정은 좀 나올 수 있다. 최근에 이제 갑자기 수급 들어오면서 급등했으면은 뭐 이미 좀 보유하시는 분들은 좀 힘드신 더 올라가야 있다는 뭐 매수가 이상으로 올라갈 텐데. 아마 이렇게 눌렸을 때 매수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시장에서 이런 타이밍을 노리고 이렇게 반등하는 타이밍을 노리고 매수하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뭐 17만 5천 원에서 뭐 이런 자리들 직전에 이런 저항대 자리 구간에서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면 차익 실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일단 생각해 두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뭐 이 종목이 여기서 이제 못 간다 그런 건 아니에요. 루밋은 내년까지 이제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 역시나 의료 AI 쪽은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내질환부터 좀 적용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런 폐암이라든지 암에 대한 부분도 이 의료 AI가 적용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뭐 데이터도 많이 쌓이게 되고 그에 따라서 뭐 이제 계속 병원에서도 많이 쓰이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의료 AI 쪽은 뭐 지금은 오늘 당장 급등이 나왔지만 거래량이 좀 줄면서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꾸준히 매수하셔가지고 내년까지 한번 좀 보시면 좋을 업종으로 좀 계속 말씀 좀 드렸으니까 뭐 오늘은 뭐 이슈에 의해서 상승이 좀 나왔고 좀 눌림실을 한 번 더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추가적인 매수로 좀 모아가셔도 포트에는 의료 AI 한 종목 정도는 두셔도 좋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루닛과 뷰노를 저점에서 공략을 해서 큰 수익을 냈었고 지금 하반기에 다시 한번 공략 중인 종목들이었는데요. 일단은 의료 AI에서 의료보험도 적용될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내년까지 긴 흐름으로 봐도 괜찮다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당장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응 전략들은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세워볼 거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도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다뤘던 이슈가 김포시가 이제 서울시에 편입이 될 것이다라는 이슈 속에서 누리플랜과 코아스 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결국엔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두 종목 다시 다뤄볼까요? 네, 일단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좀 뭐 정책으로 좀 밀어붙이는 게 김포시를 이제 서울시로 편입을 하겠다 이러면서 생각보다 좀 반응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여론적으로 봤었을 때. 뭐 부정적인 의견보다 긍정적인 의견이 좀 많다 보니까 뭐 민주당 쪽에서도 이제 검토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 총선 앞두고 나서 아마 표를 좀 얻기 위한 그냥 정치적인 퍼포먼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했는데 실제로 진행이 많이 되고 있고 뭐 김포시장하고 만나서 뭐 좀 조율을 하겠다 얘기가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또 구리시에서도 좀 시민들의 좀 의견을 좀 듣겠다라고 해서 뭐 이거 뭐 계속 진행되다 보면은 뭐 구리 뭐 김포 뭐 의정부 뭐 고양시 등등 서울 인근 지역들이 다 서울화가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 뭐
저도 이런 테마가 좀 형성된 거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이 지역에 김포시 지역에 있는 뭐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들이 좀 상승이 좀 나왔는데 어제도 말씀 좀 드렸듯이 종목들 상태가 그렇게 썩 좋은 기업들은 아니에요. 매출이 좀 어느 정도 좀 있고 뭐 시총이 좀 있는 종목들이라면은 뭐 테마성을 좀 띄고 있으니까 뭐 좀 뭐 총선 때까지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원체 시총도 좀 작고 매출도 좀 작은 회사들이 많아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좀 마찬가지고요. 누리플랜 같은 경우는 시총이 200억, 어제도 상승 나고 오늘도 상승 나왔는데 200억이고요. 포아스는 이제 3연속 상승까지 나왔죠. 네, 시가 자리를 일단 지지 못하고 좀 밀렸는데 아마 이런 종목들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는 아마 눌림을 좀 크게 주고 나서 뭐 재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봅니다. 이런 거는 뭐 재료가 이제 끝난 건 아니에요. 아마 계속 이 총선 때까지 뭐 물고 늘어질 수 있는 그런 테마다 보니까 일단 뭐 종목 상태만 좀 좋았다면은 저도 뭐 오늘이 아니더라도 좀 조정을 좀 받고 뭐 11월, 12월 안에 한 번 더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볼 수 있는데 뭐 종목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재무 상태라든지 뭐 매출 실적 이런 게 제 기준에는 뭐 좋다라는 기준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략주로 뭐 딱히 드릴 그런 생각은 없고 혹시나 좀 다른 괜찮은 기업이 있다라면 이런 정책 관련주 쪽으로 있다면은 그거는 이제 노란톡에도 공개해드리고 같이 또 공략을 해볼 수 있다 트레이딩 관점이겠죠.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 있는데 포아스랑 누리플랜은 뭐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좀 위험한 편이다 이런 내용들 가지고 뭐 하루 이틀 뭐 기사 안 나오면 그냥 조정 나올 수도 있고 무산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미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아니면은 이런 고점에서 상한가 한 2번 정도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그냥 관망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눌림시 매수 관점이긴 한데 기업들 어느 정도 상태를 좀 보고 그런 종목들을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특징주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렸고요. 오늘 좀 공략주를 뭐 말씀 좀 드릴 텐데. 일단 비만 치료제 관련주 쪽을 좀 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인벤티지 랩과 펩토론이 있습니다. 이 두 종목이 대표적인 비만 치료제 관련주인데 오늘 뭐 의료 AI들도 좀 상승이 좀 나왔고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조금 상승이 좀 나오긴 했는데 저는 이제 하반기에 좀 봐야 될 업종으로 의료 AI와 그리고 비만 치료제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 좀 드렸고 뭐 노란송에도 많이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오늘 이제 일라이 노보노디스크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일 아침에 우리나라에 좀 적용이 좀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주 쪽에서는 항상 좀 좋게 봤었던 종목들, 팩토론 아니면은 인벤티지 랩인데, 지금 오전장 시장이 좀 좋다 보니까 뭐 계속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고 잘 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지금 매수를 들어가기보다는 충분히 오후장 보고 나서 거래 대금 좀 줄어들었을 때 이제 분봉상 보시면은 아침에는 당연히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늘어나요. 거래량이 좀 많이 늘어나니까 이런 자리에서 굳이 뭐 빨리 들어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내일 아침에 결과 나온 거 보고 대응하시면 뭐 늦지는 않으니까요. 일단은 인벤티지랩, 펩트론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을 한번 좀 공략주로 또 노란톡방 오후장에 좀 드릴 예정이니까 같이 공략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향적이면 계속 또 분석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지금 시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알아서 분석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략주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비만 치료제 역시나 큰 상승을 보인 뒤에 이 기간적인 조정을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공략할 지점들이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자세한 매매 전략들은 저희가 노란톡방 통해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요.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호 보내주시면 비만 치료제 대표 종목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종호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요.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드디어 숨통이 좀 트이는 것 네. 같습니다. 오랜만에 강한 상승인데요. 지금 시황 어떻게 보실까요? 네, 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늘부터 외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냥 딱 정확하게 예측해드린 대로 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FOMC에서도 나름 이도저도 아닐 수도 있는데 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죠? 거의 얘기 드렸던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건 이제 12월 FOMC에서의 어떤 내용들일 것 같은데 당장에 있어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었던 게 국채금리의 상승 부분이 나와주면서 그 부분을 상쇄시켜 줬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면서 국채금리도 하락을 좀 하는 흐름인데요. 아직은 더 내려가야 될 그림이긴 합니다. 하지만 당장 시장은 우선은 일시적으로 좀 큰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 움직임이 지속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11월에서는 한 2,400포인트까지는 우선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우선에 오늘 꽤나 큰 상승폭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한숨 돌린 것 같고요. 본격적인 한 번의 추가 상승이 더 나올 수 있으니까 우선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의 차분한 시장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정확히 말씀해주신 대로 시황이 잡혀지고 있습니다. 이 FOMC 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오히려 상승이 좀 반짝 반등을 보일 수도 있고 외국인들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시황 앞으로 함께 김선인 전문가님과 분석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노란톡방 함께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김선윤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매일 시황 체크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의 시그널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는 금리 인상 끝, 본격 반등 기대, 외인 수급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FOMC 회의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금리 동결로 결정이 났죠. 전반적으로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이 나와주면서 향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낮게 잡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외인들의 수급이 9거래일 만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안정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도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김선인 전문가님과 함께 외인들이 얼마나 오래 머물러 줄지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저희가 강조를 드렸던 게 외인들이 기관에 이 지수를 받쳐줘야 된다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외국인들이 9거래일 만에 들어왔습니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네. 자, 우선 어제 이제 FOMC 내용은 다들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전체 흐름에서 봤을 때도 나쁠 건 없었습니다. 금리 인상이 사실상 끝났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12월 상황이 사실은 더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지금부터 약 한 달 동안의 흐름에서 이런 일만 발생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스라엘 가자 지구의 상황이 갑자기 중동 전쟁 상황으로 커지는 이런 상황들이죠. 이것만 없으면 사실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파월 의장이 조금 염두하고 얘기했던 거, 우려스러운 거에 대한 부분 항상 얘기했던 거, 인플레에 대한 부분, 유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라고 표현을 좀 했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제가 2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유가만 보셔야 된다고. 근데요, 사실 약간의 조금 매파적인 발언을 했지만 시장에서의 반응은 시장에서 유명한 전문가들의 얘기는 금리 인상은 좀 끝난 것 같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조금 반등이 나오는 것 같고요. 이를 뒷받침하듯이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아마 FOMC 끝나고 나서부터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부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기관들은 좀 빠른 대처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기관들의 매수 대응을 했던 자금들은 주로 금융투자 자금들이 최근에 들어왔었던 건데 고유 자금들입니다. 아마도 저와 같은 생각으로 베팅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인들 입장했어요. 그럼 최근 들어서 이제 보자면은 개인들은 오늘과 어제의 순 매도 상황이 나와줍니다. 앞으로 주가가 좀 움직이기 시작할 건데, 아마 매수가까지 올라가는 데는 사실 현실적으로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깊은 하락이 나오고요. 한 두세 달 나온 다음에 회복이 되는 시간은요. 그 배가 걸리는 게 빨라도 1.5배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결국 고민해 보셔야 될 자리는 시기적으로는
내년 1분기 자리는 돼줘야 시장 회복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또 그때가 되면은 또 시끄러운 일이 발생합니다. 뭐가 있나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인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좀 시장이 많이 시끄러워질 것 같긴 한데 뭐 이래저래 보더라도 사실 국내 증시에서의 2차 전지주들은 피해를 볼 수 있겠지만 그 외의 종목이 대다수기 때문에 반도체 쪽으로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시장의 반등 시그널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우선은 지금은 한숨 돌린 상황이라 내일까지도 아마 뭐 큰 문제 없다면 시장은 또 움직여 줄 거고요. 앞으로 갑자기 10월과 9월, 8월 시장처럼 큰 급락은 굉장히 제한적일 겁니다. 중동 전쟁으로 퍼지는 일만 없다면. 그래서 걱정보다는 기대감을 갖고 차분하게 시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우리가 체크해야 될 이슈들이 남아있고 하락은 좀 빠르게 진행되고 회복은 더디게 일어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 1분기까지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지 긴 흐름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추가적인 전략들은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종목 이야기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풍재즈 이야기를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7거래일 연속으로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장기 연속 하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불명예를 떠안게 됐고요. 여기에 따라서 개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은행이라든지 증권사들도 피해가 막심한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네, 우선은 이제 영풍재지 이슈가 계속 시장에 남아 있어요.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사실 좀 힘든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근데 오늘 아침에 영풍재지가 딱 오픈을 하자마자 재밌는 일이 좀 발생을 합니다. 현재가 차트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장 시작에 3천만 주 이상 좀 쌓여 있었던 이 물량 자체가 그래도 나름 소진이 좀 되면서 2,500만 주가량까지 상당히 물량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봉상으로 좀 보더라도요. 거래량 자체가 어제까지 이제 거래량이 49만 주가량, 50만 주가량이었고 그 전엔 아예 전무했거든요. 근데 어제 살짝 나와주고 좀 앞섰죠. 근데 오늘 거래량이 현재 한 700만 주가량입니다. 그러니까 700만 주가량의 물량을 누군가가 하한가 4,010원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는 거죠. 근데 4,000원 기준으로 3천만 주는요. 1,200억 원에 해당합니다. 현재 쌓여있는 물량도 1,000억 원 물량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수일 내로 해서 빠르면 내일부터나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경 저는 한 월요일경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찌됐든 조만간 며칠 안으로 빠르면 내일이나 한 2, 3일 안으로 해서 하한가 흐름은 풀리면서 거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제 이에 따라서 아마 그 점을 노리고서 대응하시는 분들이 생긴 것 같고요. 주가 차트를 좀 보자면 저점 바닥으로 크게 나와 있는 자리 너무 보기 힘드니까 주봉으로 좀 보죠. 자, 주봉 자리에 체크해 보자면요. 이 자리 라인을 한번 잡아 드릴게요. 네,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3,000원 정도 자리가 거의 바닥 인식이 되는 자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내일 만약에 한 번 더 깨져 버린다면 하한가죠. 하한가를 간다면 주가가 3,000원 이탈 부분이 나와주는데요. 한 2,800원대, 2,700원대까지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아마 그 3,000원 이하부터는 매수 대응을 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내일 하한가가 풀릴 가능성이 조금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요. 그리고 한동안 조금 안정 추세를 좀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반등은 안 나오고 횡보하면서 약간 밀릴 수도 있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 때 급하게 따라 들어가시는 전략으로 단타 스캘핑 하시는 거는 개인의 생각이긴 하지만 쉽진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실력 있으신 분들만 대응하시면 되고요. 조금 안정된 이후에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하냐면 우선 실적적인 측면에서 보셔야 될 게 영풍재지 실적을 체크해 보자면요. 자,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 1,000억에 영업이익이 78억이고요. 순이익 자체로 보자면은 79억 원 정도가 보여집니다. PER 10배 기준으로 해서 적정 시총 기준은 몇입니까? 800억대, 900억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요. 현재 영풍재지의 시가총액 자체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참 윗부분에 있습니다. 아직 꽤나 높거든요. 네, 2천억, 1,800억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잠깐만 볼까요? 자, 보자면 1,864억이네요. 내일 한번 그래서 더 빠진다면은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기업 가치적인 측면에서도 저평가 영역으로 넘어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마 내일 빠지는 자리가 거의 바닥 자리에 대한 인식이 저는 강해질 수도 있다. 만약에 늦더라도 한 월요일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마 노리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한가 자리 끝나고 나면은 반등 한번 노리고 대응해보자. 많을 것 같은데 빠르면은 정말 빠르면 오늘 오후장이 될 수 있겠지만 가능성은 좀 많이 희박하고요. 갑자기 누가 1,000억 원의 물량을 냅다 박아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굉장히 빠르게 거래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빠르게 거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00억입니다. 300억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요, 지금 1,000억 물량이기 때문에 내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상황 보시다가 나 단타 해볼래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이라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7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갔던 영풍재지가 당장에 내일 혹은 2, 3일 내로 하한가 흐름이 끊길 수 있다는 점이 호가창 통해서 거래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도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파두가 이제 8월 7일에 신규 상장했던 종목인데요. 반도체 팹리스 설계 관련된 기업입니다. 오늘 장에서 이 실적 기대감으로 올라주고 있습니다. 실적 기대감 분석해볼까요?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상장한 지 이제 3개월 차 넘어가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주가가 조금 많이 올랐다가 좀 시장이 원체 9월, 10월 흔들리다 보니까 좀 많이 깨졌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한번 상승을 조금 노리는 흐름이 최근에 좀 포착이 좀 되고 있는데요. 가십거리, 뉴스거리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게 이 네이버 쪽과 아마존 쪽의 이슈거리가 조금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확대에 대한 시그널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조금 반등하려는 그런 시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 수급상의 체크를 한번 해보자면은 기관들이 연일 매도세였는데 최근에 근데 외인들이 좀 잡아주는 모습이 포착이 좀 되고 오늘 외인과 기관들의 양매수 포지션도 약간 보이긴 합니다. 아직 크진 않지만요. 그래서 우선은 큰 바닥은 당장 확인한 것 같다. 그리고 현재 반도체 업황이 다시 바닥을 확인하고 돌아서는 시점에 맞물렸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주가는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좀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대응하실 건 저는 일절없다 판단하고 파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잘 한번 가지고 가보세요. 그리고 신규적인 접근도 나쁘진 않을 겁니다. 조정 이용하시면서 대응하신다면요. 그래서 긍정적인 상황이 좀 온 것 같아서 또 주가가 오늘 큰 반등을 보였거든요. 장중에 14% 올랐어요. 지금 8%긴 한데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좀 긴 호흡으로 보이니까 이 점 인지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또 가지고 나왔네요. 네, 파도 역시나 신규 상장주로 3개월 차 된 종목인데 천천히 반등 조짐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종목도 다뤄볼 텐데요. 삼천당 제약입니다. 아직까지 큰 이슈는 제가 발견은 하진 못했는데 장기 이평선을 딛고 좀 크게 10%가량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의 반등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얼마 전에 잠깐 이 종목이 좀 화제가 됐던 게 먹는 인슐린 부분에서 투자 유치 협의가 있다 이런 이제 공시가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다른 것보다 주가에 조금 저는 차트적인 부분에서의 방향성을 고민을 해봅니다. 차트를 좀 보시자면 재밌는 그림이 좀 형성이 좀 되어 있는데요. 자, 9월과 10월 국내 증시 흐름 잘 보시면 매우 안 좋았습니다. 역시나 주가가 상당히 흔들렸습니다. 고점이 이제 95,000원 정도 자리였고 6,000원까지 보이고요. 6만 원대 초비까지 밀리는 상황이었는데 현재 이 구간대 살펴보자면 2020년도 때 10월 자리가 바닥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라인을 맞춰보죠. 네. 라인상으로 이런 그림이 좀 형성이 좀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추세적인 큰 하단 자리인데요. 이 자리들 터치하면서 이런 식의 좀 급반등 흐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크게 바닥 인식하면서 가는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참 재밌는 게 이 하단 자리 완전 끝 터치하는 자리에서 오늘 반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종목이 좀 운이 좋은 게 시장도 지금 다시 괜찮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자금들이 밀려 들어오고 있어요. 일시적으로 지금 증시 자금들 자체가 요 한 몇 주 동안 뭐 가상화폐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흐름들이 나왔지만 다시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증시가 강하게 반등하면서요. 가상화폐 자금들 자체가 다시 한번 증시 쪽으로 밀려 들어오는 흐름들도 나오고 있고 종목들 전체적으로 끌어올려지고 있거든요. 타이밍상으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삼천당 제약 수급사항 보시면요.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관들 꾸준하게 매수 대응을 하는 게 좀 눈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외인들도 최근에 역시나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근에서는 순매수 경향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개인들만이 10월 중순부터는 매도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거의 다요. 그래서 주가도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싶고요. 아마 여기 자리까지죠. 바로 전고점인 10월 언젠가요? 한 10월 12일가량인데요. 가격적으로 8만 원짜리입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충분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종목이라 주가 방향성에 있어서 괜찮을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와봤으니까요. 혹여나 삼천당제약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은 대응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삼천당 제약까지 대응 전략들 세워봤고요. 다음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도 한번 다뤄볼게요. 반도체 HBM 대표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한 달가량의 하락 속에서도 이렇게 단단하게 지수 방어를 잘 해준 편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반등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자, 이오테크닉스 보시면은 잘 올라갔고요. 8월, 9월, 10월 좀 힘들었지만서도 그래도 잘 버텨낸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떤 종목보다도. 다른 것보다 이 HBM,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이쪽이 굉장히 수요 자체가 좀 커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뭐 잘 아시겠지만 규모 자체가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자막을 띄워드린 거지만 현재 기준보다도 앞으로 향후 5년 뒤에는요. 한 3배 이상 훨씬 더 커져요. 근데 더 커질 것 같긴 합니다. 정말 많이 커지는데 삼성도 그러하지만 하이닉스도요.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어요. 현재 우선은 HBM 쪽의 1위는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런데 삼성에서 뉴스를 내보냈죠. 수십조 원을 들여서 HBM 쪽을 대규모 공장을 확충, 증설하는 설비 투자를 하는 그림이 현재 나와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혜를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이오테크닉스가 되겠죠. 주가 자체도 바닥을 확인되면서 튀어 올라가는 모습이고 역시나 그 시장 자체의 성장성 자체가 원체 좋기 때문에 크게 밀리지 않고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올해 초부터 좋은 흐름이었는데요. 지금까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지금 1조 7천억 원대 상황, 1조 8천억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추세와 매출 확대에 대한 포인트를 생각해 볼 때요. 이오테크닉스는 다시 한번 신고가 패턴으로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좀 많이 시장의 영향을 받았던 거고 하이닉스와 삼성 보시면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는. 그러면 이오테크닉스 주가도 최고점 자리가 18만 2,900원짜리인데요. 이 자리 돌파하면서 새로운 그림을 저는 조만간 그릴 것이다라고 판단을 좀 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오테크닉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죠? 홀딩 하셔야 되고요. 관심 영역에 두시고 보셔야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 해서 역시나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이렇게 HBM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오테크닉스까지 저희가 다뤄봤고요. 시그널 이슈들 계속해서 저희와 분석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김선윤 전문가랑 소통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되고요. 입장코드 1357 걸려 있습니다. 홀수 4글자를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김선윤 보내주시면 오늘 장에서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그 흐름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이슈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지수가 강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이 두 종목도 한번 리뷰로 다뤄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7만 전자를 열흘 만에 회복을 해줬고요. SK하이닉스도 오늘 3%대 강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리뷰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삼성도 완전 저점 바닥 말씀을 좀 드려왔었고 하이닉스도 잘 짚어드렸어요. 특히나 이제 계속 강조드려왔었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바닥 찍고서 올라갈 거다 말씀드렸고 삼성 같은 경우는 절대 파시면 안 된다. 제가 전고점 넘어가면서 8만 전자, 9만 전자 다시 볼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왔었죠. 그리고 하이닉스도 완전 최저점 자리에서의 바닥을 잘 확인해 드렸고 추세적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시장이 많이 무너졌지만서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그래도요 바닥을 지키면서 지수 방어를 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이런 하단 자리들이 삼성 같은 경우도 이 자리가 형성이 좀 되어 있죠, 그렇죠? 네, 보입니다.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저는 하이닉스를 사실 너무 많이 강조를 드려가지고요 이 자리죠. 네, 이 자리만 오면은 매수해라. 이 하단 자리 오면은 무조건 사인이다라고서 이건 몇 개월 전부터 계속 강조를 드려왔었고요. 그 그림 고스란히 나와줬고 돌파하는 시점이 나왔었지만 여기서 나왔는데 하필 시장이 너무 안 좋았죠. 그렇죠? 그래서 영향을 받았지만서도 다시 한번 여기 보시면 네, 돌파하고 튀어가는 모습이 나와줍니다. 오늘, 어제. 예. 이게 아무래도 이제 내년 실적과 여타 이제 4분기, 1분기, 내년 2분기를 볼 때 가장 재미있게 보셔야 될 게 제가 이것도 몇 개월 전부터 계속 강조드렸다.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IT 기술주들은요. 주가가요. 그냥 말아 올려집니다. 진짜 잘 가게 되는데 그 중심에 하이닉스와 삼성을 거론을 계속 했던 건 뭐였냐면 잘 보시면요. 이게 엔비디아 이슈가 굉장히 큰 화두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사실 조금 시든 것 같긴 해도 네. 없어서 못 사요. 없어서. 정말 그 GPU죠. 네, 그 그래픽 카드 자체가요. 너무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한동안은 계속 이어질 거예요. 계속적으로. 현재로서는 그래서 대안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반도체 쪽, HBM 쪽을 가장 많이 만드는 회사가 전 세계 현재 1위로서는 하이닉스가 되고 있고요. 조만간 삼성이 따라잡을 거예요. 삼성이 치고 오겠죠. 하이닉스 방어하겠죠. 왜요? 물량이 딸려요. 찾는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렇다 보니 주가는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올라갈 겁니다. 삼성전자 기사 검색해 보시면 이재용 회장이 이제 거의 뭐 이런 표현도 제가 개인적으로 쓰지만 여기에 목숨 걸었어요. 이번에. 네. 사활을 걸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40조 원 이상의 금액을 때려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여기서 그럼 멈출 수 있을까요? 떨어질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올라갈 수밖에 없죠. 자, 시장에서 지금 FOMC 오늘 새벽에 끝나고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금리 인상 끝났다. 나오고 12월에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금리 인상을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동결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또 공화당 쪽이 또 입지가 세지고 있죠.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기술주들은. 예, 그래서 그거 인지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응 전략도 세워봤고요. 저희가 오후장으로 달려가고 있는 만큼 오후장 대응 전략도 한마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다시 좀 오후장 얘기를 짧게나마 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려볼게요. 자, 특히 뭐 오늘 오후장은 뭐 볼 거 있나요? 제가 예측해 드렸던 대로 가고 있는데요. 코스닥이 어마무시합니다. 제가 지금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까 3%였는데 지금 3.8% 올라가고 있네요. 코스닥이요. 예, 놔두십시오. 놔두시고 내일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뭐 하락이 나오더라도 극히 제한적일 거고요. 뭐 조정 정도 보시면 되는데 큰 하락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후장 즐기시고 그냥 내 종목 남들보다 좀 안 가고 있어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올라갑니다. 이번 주 가고 오늘, 내일 가고 내일은 쉴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는 추세적으로는 계속 올라갈 거다. 그래서 잘 홀딩하시고 지켜보시면 되고요. 아마 코스피 기준으로 2,400포인트까지는 다이렉트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코스닥도 800포인트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우선은 참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제시해주신 라인까지 차분하게 반등 지켜보는 그 전략들 같이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루하루의 대응 전략들은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도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3글자 보내주셔도 저희와 함께 종목별 분석도 이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장 상승 섹터로 반도체와 의료 AI, 김포시 서울 편입 관련된 종목들 알아봤고요. 오후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입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등 시작으로 기대해봐도 좋다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는 금정우 전문가님께서 인벤티지랩과 펩트론 남겨주셨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